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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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님, 앞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공알리님, 플러스 웨이브님, 네, 콜럼버스님, 그리고 체리 블라썸님, 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리소님 어서 오시고요. 네, 유튜브 쪽에서는 항상 1등 하시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시고요. 네, 포레스트님, 그다음에 신진홍님, 네, 그리고 돈 좀 주세요님, 차동님, 레몬트님, 네, 성도님, 그리고 허허 공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기영님도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광명경제님. 장부장님, 광현님, 네, 20억 목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페네오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김하늘님하고 박형경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2월 4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시장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설 연휴 일주일 전에 보통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기관에서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좀 하락시키는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요. 오늘 아무튼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뭘 어떻게 많이 팔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중에 그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제 토탈스포트가 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알려드리고요. 오늘 그 정부 정책 그 뭐예요?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죠. 네, 그것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네요, 그죠? 네. 자, 그럼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배짱 대범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자, 일단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1.3% 네, 하락을 했고요. 네. 급락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그죠? 그냥 하락을 했고,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평상시에 조금 빠졌구나 이 정도죠,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많아요. 하락한 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꽤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거래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확 늘어났어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든 걸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도 거래량이 늘긴 늘었는데 어제랑 뭐 큰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래 꼬리를 좀 달아놨죠, 그죠? 네. 아래 꼬리가 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래도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끌어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코스피 지수 보면은 거래량은 상당히 많고 하락도 조금 있죠. 그렇죠? 아래 꼬리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튼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데 자, 누가 많이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걸 보여드리죠. 자, 이제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이제 보고 계신 건데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게 많은 거냐고요? 예, 평소보다 조금 많아요. 네, 네, 평소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할 때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 강조했습니다. 조금 많은 겁니다. 네. 기관은요. 기관이 1조 8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네,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네, 과장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다고요. 선물은 그렇게 많이 사놓고 그죠? 네, 현물은 팔아버렸어요.
1조 8천억 원을 팔았는데 1등이 누구냐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에서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파는 느낌? 이해되시죠?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 때 있잖아요. 여기서 외국인에서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이 일대에서, 그죠? 네, 마음다진님 어서 오세요. 이때에서 많이 팔았는데 그때 또 한번 이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기관이 뭐를 팔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되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도 오늘 조금 많이 팔긴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뭘 많이 팔았는지, 그리고 이걸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샀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에서 뭘 그렇게 팔았는지 보면 되는데 뭘 보시면 돼요? 업종별 현황을 보면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주린이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업종별 현황을 딱 눌러봐요. 그럼 쭉 나오죠. 자. 코스피 지수, 네. 뭐 코스닥은 볼 필요 없고요. 거래소만 보면 돼요. 네. 자, 시가총액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죠. 자, 이 중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뭘 많이 팔았어요? 당연히 대형주죠. 그렇죠? 기관이 오늘 1조 8천억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1조 6천억 원이 대형주에서 판 거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형주는 얼마예요? 1,7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판 거에 1조 8천억 원 판 거에 10분의 1 정도는 중형주란 얘기죠. 근데 기관이 팔았는 거 중에 소형주는요 14억 팔았대요. 14억.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팔았는데 14억 팔았다는 얘기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이거 몇 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관이 많이 팔긴 했는데 중형주는 10분의 1 정도를 팔았고요. 오늘 전체 판 거에 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가 저기 뭐예요? 소형주는 1000분의 1도 안 되겠는데요? 대충 그냥 100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근데 뭔 걱정이세요? 대형주 가지고 계세요? 중소형주 가지고 계세요? 거의 소형주 가지고 계시죠? 시가총액 1000억 안 되거나 조금 넘는 거. 소형주지 뭐예요? 그렇죠? 네. 소형주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 보면서 왜 겁을 내세요? 차라리 잘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대형주 팔면은 집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와서 중소형주 매매하겠어요? 다시 들어와서 중소형주를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공매도 걱정도 그만하시고.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 재개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살면 돼요.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네. 저도 주식을 뭐 20년 넘게 했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아무튼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도 오늘 좀 팔았는데 소형주는 거의 판 게 없어요. 심지어 금융투자랑 보험이랑 투신이는 샀어요. 연기금이 조금 팔아서 그렇지 거의 샀다니까요. 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기관이 많이 팔긴 했는데 하여튼 네. 이제 뭘 많이 팔았나요? 이제 구체적인 업종을 볼까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신 거고요. 업종으로 보면은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송장비를 외국인도 기관도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많이 팔았네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포트에 전기전자 대형주 전기전자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보유 종목 중에 대형주 운송장비 업종 있으세요?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거 들고 계세요? 그러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없다.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건설업을 팔았네요. 보니까 건설회사 중에도 대형주 큰 거, 네. 시공능력 뭐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갖고 계세요? 없으세요? 그럼 신경 끄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의약품도 바이오 소형주 말고 시가총액 한 1조 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참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뭐 비무속 광물 이런 건 거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비관심 분야니까.
증권이나 은행주나 보험주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거의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신경 끄실 거 끄시면 되고. 그럼 뭐예요? 신경 쓸 거 없네요. 그쵸? 기관이 많이 팔긴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막연하게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다 이것만 보고 겁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진짜로 위험할 땐 언제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저렇게 많이 팔죠. 그러면서 환율 있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여기처럼 그냥 무슨 로켓 날아가듯이 수직으로 딱 급등해 버리면 그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폭락 들어오겠구나.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폭락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3월달에 그 증시 폭락할 때 있죠. 그때 환율이 솟구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그걸 환전해 가지고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 환율이 뛰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뛰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때도 외국인 많이 팔았어요. 근데 환율이 실제로 뛰었어요.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국외로. 뭐 안 나갔더라도 환전을 이제 해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환율 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외국인이 기관 아저씨들이 저는 기관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네. 기관 아저씨들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돈 어디 갔어요? 아직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주는 거의 안 팔았어요. 되려 사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파는 업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는 업종들이 별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수가 조금 떨어질 것처럼 보이긴 하시겠죠? 그런데 환율이 급등 안 하잖아요. 급등할 조짐도 안 보이고요. 그럼 뭐예요?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럴 때는 찍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1번 찍는 거 봐서 이제 시황 얘기 넘어가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려고요. 종목 얘기로 넘어가려고. 행운의 달걀님 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주식을 정말 잘하시려면 에너지를 아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쓸데없는 불안, 걱정, 공포 이런 데다 쓰지 마시고요. 네. 긍정적인 쪽으로 빨리 그런 쪽에다가 에너지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 공매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눌러주면 눌러주는 대로 가면 돼요. 네. 아무튼 원달러 환율은 별로 안 올라요. 대신에 뭐가 올라요? 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거 이제 우리 회원들 이제 용어로 이제 하는 얘기고. 네. 자, 일단 지수 얘기를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어제하고 엊그제 투매와 조정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특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투매와 조정의 차이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투매와 조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뭐 지수가 일단 하락을 하면, 그죠? 보통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지수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렇죠? 자, 이걸 보세요. 잘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자, 음봉이 떨어졌어요. 두 개 떨어졌다고 할게요.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쭉 나와서 이 음봉을 이렇게 다 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조정이라기보다 이거는 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위에까지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또 떨어지면 이거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제 투매예요라는 소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V자로 이렇게 메꿨기 때문에 네, 지수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V자로 메꿨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투매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 투매는 단기 급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지수가 여기에서 자,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요 지점에서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거를 이렇게 V자로 메꿨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V자로 딱 다 메꾸면
바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가거든요. 오늘 하락한 건 뭐냐면 다 메꾸고 살짝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기관 아저씨들이 너무 많이 파신 거예요. 연봉 협상할 때가 다 됐나? 그죠? 네. 수익 난 것들을 대거 청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심하게 눌린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럴 때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리 코스닥을 좋아하셔도 이럴 때는 코스피 지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또 꺼냈냐면, 자, 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V자로 회복이 됐죠. 그럼 뭐예요? 투매죠. 근데 아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를 열심히 팔고 있어요? 전기전자, 자동차 뭐 이런 거 열심히 팔고 있죠.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특히 뭘 많이 팔아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고 있겠죠. 삼성전자를 개인 저기 외국인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차트 하나 불러올게요. 오전에 우리 정의원들한테 열심히 설명드렸던 건데 그 일부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세요. 네, 지금은 대형주도 좋은데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를 지금 누가 열심히 사고 팔고 있냐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이거 좀 더 크게 드릴까요? 자, 누가 열심히 사고 팔고 있나 보세요. 네. 빨간색은 외국인이에요. 파란색은 기관이고요. 네. 빨간색하고 파란색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팔아대고 있죠. 언제부터요? 외국인이 꼭지부터 파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언제부터 팔고 있었냐면 주가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치고 나올 때 있죠. 여기서부터 즉 12월 초, 11월 말, 12월 초부터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기관도 같이 팔고 있었고. 이해되세요? 개인이 조금씩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개인이 조금씩 따라 샀어요. 사다가 주가가 확 급등하고 나니까 급등하고 꺾이니까 거기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개인이요. 엄청나게 사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물량을 이분들이 이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이걸 왜 받아줘요? 근데 아무튼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팔고 있죠. 둘이 합심해서 이 물량을 개인들이 싹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슈퍼개미일까요? 일반개미일까요? 이게 슈퍼개미일까요? 일반개미일까요? 일반개미겠죠? 조심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외국인은 작년부터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기관도 열심히 팔고 있었고 계속 경고했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실제로 저희 방은 삼성전자 진작에 납품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걸 보세요. 이제 개인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작년에도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에도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때나 약간의 이제 속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빨리 많이 샀냐, 좀 천천히 샀냐 이제 그 차이인데 아무튼 개인들이 많이 샀죠. 네, 개인들이 누적으로 샀냐 안 샀냐를 나타내주는 이게 그래프예요. 네. 휴대폰으로 저기 주식하시면요 이런 거 백날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주식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차트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 30년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모으신 돈을 그 스마트폰 조그만 그 몇 인치 되지도 않는 조그만 화면 있죠? 거기서 막 매매하신다니까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도 그 스마트폰 이런 거 좋은 거 써요. 근데 주식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 봐요. 안 그래도 시야가 좁아지는데 스마트폰을 하면 더 좁아져요.
이런 거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네. 저도 명색이 전문가지만 스마트폰으로 차트 안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안 봐요. 네. 아시겠죠? 네, 안 본다니까요. 전문가인데 보면 몰라요? 그냥 차트를 머릿속에 외우고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저기 스마트폰을 안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같은 데서 저 차트 안 봐요. 귀찮아도 켜서 보죠 이렇게. 네, 볼 일이 있으면. 아셨죠? 네.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세요. 잠깐 삼천포로 빠졌었어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문자 반응인데 잘 들으세요. 네.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가든가요? 아니면 떨어지든가요? 잘 보세요. 무방해분들도 잘 들으시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 주가가 치고 나가든가요? 떨어지든가요? 즉 조정을 받든가요? 아니면 상승하든가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개인들이 열심히 샀어요. 뭘 보고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를 보고 개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산 거예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조정이 찾아왔어요. 조정이 끝나고 주가가 딱 상승을 하니까 어때요? 개인들이 매집을 포기하고 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팔죠. 그러다가 개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식을 열심히 샀어요. 삼성전자 더 한다고. 그랬더니 폭락 들어왔어요. 이해되세요? 주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폭등하니까 개인들이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폭락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옆으로 질질 끄는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1번,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찍으세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뭐 나오겠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차트에다가 간단하게 설정만 했는데 다 보이잖아요. 이따가 혹시라도 밤에 잠이 안 오시면 한번 옛날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 총재에 현금을 사도 문제가 되는데 세상에 신용을 개인 여기다 갖다 발라놨어요. 신용까지. 현금도 부족해서 신용까지. 여기에서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그리고 삼성전자 사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어치 사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삼성전자 사시면서 100만원, 200만원 사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몇 천만원씩 삽니다. 이거 개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삼성전자가 폭락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할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 받는 분들 시황자 받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정의원용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자, 지우고요. 읽어보세요. 삼성전자. 네. 아까 지수는 어땠어요? 하락했다, 투매 나왔다가 반등 나와서 하락했던 걸 다 메꿨잖아요.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요, 떨어졌다가 회복 안 됐죠. 21선,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투매 나와서 급락했다가 원래대로 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죠? 네. 못 올라오고 밑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V자로 완전하게 회복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이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투매 나오고 나서 빨리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면 말 그대로 투매, 그죠? 네. 근데 반등이 시원찮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즉 지수는 투매 나온 게 맞는데 삼성전자를 보면 조정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똑같잖아요. 21선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V자가 아니고 약간 요 정도예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오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서 계속 21선 밑에서 버벅버벅거리면 심리적으로 좀 힘드실 겁니다. 네, 참고하셔야 돼요. 주식을 비싸게 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했는데 아직도 여자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네, 바본가 봐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의 심리는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대화를 나눠봐서요. 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언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21선 깨지면 공통적으로 다 힘들어합니다. 차트에 대해서 알건 모르건 초보건 고수건 고수는 아니겠죠. 물렸는데 뭐 고수가 왜 물리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짧게 했건 오래 했건 최근에 시작했건 뭐 투자 금액이 크건 작건 여자건 남자건 아니면 나이가 많으시건 적으시건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21선이 깨지면 극도로 힘들어하십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희한해요. 여기에서 계속 옆으로 돌죠. 처음에는 이제 금방 이렇게 갈까봐 여기처럼 그죠? 쭉쭉쭉 갈까봐 굉장히 이제 그 기대에 찼었겠지만 21선을 깨트리고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관련된 기사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이 빠져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뜨겁던 그 가슴이 천천히 식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지금은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묶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묶이는 거. 여기에서는요 큰 손실 안 나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여기 13만원 정도에 샀다고 치자고요. 지금 12만 5천원이거든요. 그럼 뭐 손실이 뭐가 있겠어요. 5천원 손실이니까 뭐 한 4% 정도? 4, 5% 손실 아니에요. 그죠? 큰 손실 안 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크게 손해를 안 봤는데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대비용인가요? 이게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으로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물리는 거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막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하면 손해가 30% 막 40%씩 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요. 주가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돌리면 주가도 돌고 여러분들도 이게 여기서 물리신 분들 이제 돌아버린다니까요. 같이 돌아요.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손해는 별로 안 났어요.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자꾸 대형주 제가 경고 사인을 내드렸잖아요. 물리는 게 아니고 묶이는 거 조심하시라고. 옆으로 끈다니까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쭉 끌고 당겨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대형주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료 회원 정회원들 방송은 어떻게 하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수익을 더 내드릴까, 그러니까 누적 수익을 크게 내드릴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익을 더 크게 내드리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뭔가를 가르쳐드리고 잘못된 거 교정해드리고 그죠? 네.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 기법 강의, 시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고 때로는 이제 잘 되시라고 잔소리도 막 해드리고 막 그래요. 네. 잔소리요. 네. 좋은 잔소리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되신다고. 근데 무방에서는 이제 종목 추천을 안 하니까 무방에서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맞춰놓냐면 저희 문자반 회원분들 시황 잡아드리려고 그리고 여기 무방 회원분들 물리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거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리지 마시라고. 네. 지금 또 하잖아요. 네. 아셨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옆으로 돌잖아요. 그러면은 중소형주, 특히 테마주, 소형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요 콧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왜요? 대형주가 옆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나 옆으로 횡보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지수가 횡보하면 세력들이 지수도 횡보하니까 우리 인생도 횡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 삼성전자도 안 가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럴까요?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그렇죠? 세력이 뭐 하겠어요? 지수에 영향을 안 끼치는 어떤 종목들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겠죠. 세력은
세력을 자꾸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세력은 되게 부지런해요. 이분들은 쉬질 않아요. 네. 진짜 부지런해요. 세력도 부지런해야지 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부지런해야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 게으름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네. 세력들은요 더 부지런해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력이랑 같이 수익내시려면 같이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대형주 옆으로 돌리면 좋은 거예요. 개별주 테마 장세가 반드시 열리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그시 이렇게 눌러요. 그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지난주쯤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누르면 누가 간다고요? 그때부터 중소형 테마주 개별주에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많은 개인들이 물량이 들어와서 눌리기 시작했을 때, 즉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개별주 테마주들은 많이 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저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그런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심리예요. 여러분들 심리가 편안하고 좀 이렇게 좋아야지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밭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밭이 더럽고 밭이 오염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그 열매가 열리고 작물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밭이 더러운데. 밭에 심는 그 씨앗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뭐 대형주 좋아하시면 대형주, 가치주, 실적주, 뭐 테마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네. 그 밭에다 심는 씨앗은 종목입니다. 근데 그 밭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밭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맨날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럴까 저럴까 팔까 말까 살까 말까 물 탈까 말까 내가 왜 샀지 살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좀 혼탁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부터 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셔서 뭐 기도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뭐 교회나 어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뭐 30일 긴 이런 기도 좀 하시면 될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주식할 때 마음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마음의 여유. 오늘 당장 수익 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네. 발버둥 치면 실수만 더해요. 힘 다 빠지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수세요. 네. 그것만 하셔도요, 마음이 좀 되게 편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수 지금 대형주 얘기를 좀 오래 해드렸는데 좀 심리가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와서 투매로 보이는데 투매나온 걸로 단기 투매나온 걸로 보이는데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산 이런 대형주들은 조정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아까 기회비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제가 아까 다른 얘기했어. 기회비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아까 장호태님이 뭐 써주신 것 같은데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수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수 얘기 한 30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좀 전에 이제 21선을 깨트리면 개인들이 초보건 아니면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건 다 불안해한다고 그랬는데요. 테마주 중에 제가 자꾸 이재명 관련주 물리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 토탈소프트를 보죠. 네.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자, 제가 이재명 관련주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려고 노력한 거는 아시나요? 네. 맞으면 죄송한데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재명 관련주 안 물리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한 건 아세요? 네. 진짜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제가
잘난 체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네. 거의 맨날 얘기했잖아. 네.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잘 보세요. 네. 1번 찍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제 마음을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잘 보세요. 네. 터터스푸트가 지금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하나 보이죠? 이게 21선인데, 자,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이 자리를 제가 상세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옛날에 제가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런 데서 저 처음에 전문가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수익 중기 처음에도 했었어요. 근데 저 처음에 전문가 했을 때 이런 데서 있죠. 요런데 이런 데서 매매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잘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말 많이 해봤어요. 네. 손절가 안 걸고요. 분할매수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네. 진짜 매매 많이 해봤어요. 전문가 처음에 할 때도 회원들한테 자신이 있어서 매매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수익 진짜 많이 내봤어요. 제가 이런 걸 안 해본 전문가가 아니라 옛날에 되게 많이 해봐서 요즘엔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니까요. 잘 되면 해요. 네. 할 줄 아는데 왜 안 하겠어요? 옛날에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이 얘기부터 왜 이제 하고 시작하냐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맨날 주식을 여기서만 추천하고 그러니까 밑에 거만 바닥에서만 사는 줄 아시는데 여기서 매매 진짜 많이 봤어요. 예전에 막 하한가 막 서너 개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요. 하한가 세네 개 떨어지는데 그거 사가지고 상한가 한 세네 개 먹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제 주특기가 이거였어요.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있는 거 안 해봤겠냐고요. 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이재명주 들어가서 물리지 마세요. 자, 토탈소프트가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어떤 좋은 재료가 나와서 급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요. 좋은 재료가 안 나오면 급반등이 아니라 하락을 하겠죠, 그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21선이 깨졌죠, 오늘 처음으로. 최근에 대장주가 토탈소프트랑 수산 INT였거든요. 네, 수산 INT는 아직 안 깨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양봉이 하나 좀 더 나온 게 있어가지고 21선이 걸쳐 있고요. 토탈소프트는 21선을 깼어요. 자, 이거 눌림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눌림목이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들었다가 거래 없이 누르니까 이거 눌림목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21선 깨졌는데 21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21선을 아까 근데 왜 얘기를 했냐면 개인들이 21선 깨지면 불안해하니까 참고하시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 평선 지우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급등했었죠? 눌리면서 돌렸죠? 그러면 요 안에서 뭐가 있냐면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도 있고 저항선이 있거든요. 지지선은 여기 밑에 있는 게 지지선이겠죠? 네. 여기에서 지지선이 어딘 줄 아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지지선이에요. 저항선 어디냐면 그대로 어드릴게요. 저항선 여기 있어요. 이게 저항선이야. 가장 좁은 의미의 박스권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자꾸 이해되시냐고 제가 자꾸 물어볼 건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박스권이라고요. 이 안에 캔들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두 개, 세 개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캔들이 좀 길면 하나예요. 이 안에 하나 들어가면 꽉 차죠. 근데 잘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네? 음봉이나 양봉 센 거 나오면 꽉 차지만 보통 한두 개는 들어가, 두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폭이 좁아요. 이게 여기가 실질적인 저항선이고 여기가 실질적인 지지선인데 박스권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세력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회원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박스권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돌파하는 종목은요. 돌파해서 또 올라가는 종목은 여기 실질적인 저항선 있죠. 여기를 살짝 돌파한 다음에 눌러요. 그러고서 가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설명을 되게 잘하죠. 왜요? 많이 해봤단 얘기예요. 요런 게 하나 양봉이 하나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날 한번 쉬었다가 요런 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뽑으면서 가버려요. 박스권 돌파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력이 매수한 게 아니라 세력이 팔아먹었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실질적인 지지선 그거를 그냥 병든 닭처럼 병든 닭이에요. 병든 닭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풍선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으셨어요. 아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풍선을 이렇게 잘 불고 아주 단단하게 입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는데 그런 거 있죠.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람을 넣고 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생활비를 많이 듭니다. 주린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스물스물 하면서 바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상상되시죠? 그런 식으로 쓱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 팔고는 어때요? 쓱 빠지는 거예요. 거리 없이 쓱 빠져요. 잘 보시면 뭐예요?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박스권 이탈했다고요. 이해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거 박스권 이탈한 겁니다. 안 믿겨지세요? 분차트 열어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여기 30분봉 이게 30분봉이거든요. 토탈 서포트. 이럴 때는 1분봉, 3분봉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30분봉으로 봐야죠. 실질적인 지지선이 여기입니다. 크게 놓고 봐도 여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를 잡으면 돼요. 30분봉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주가 분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던데요.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잘 보시면 어때요? 이탈했잖아요. 그쵸, 이탈했잖아요. 이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탈한 거라고요. 언뜻 봐서는 뭐 오늘 뭐 살짝 하락한 것 같고 21선 조금 깬 것 같지만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일 양봉이 나와서 올려버리면 상관없어요. 완전히 뭐 죽었거나 끝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양봉이 나와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투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요. 한 25,000원 하던 게 여기가 대충 25,000원이거든요. 한 25,000원 하던 게 한 2, 3주 만에 15,000원 가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40% 하락한 거죠. 25,000원짜리가 만원 빠지면 정확하게 40% 하락한 거거든요. 그쵸?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신용 쓰시거나 그런 분들은 증권사에서 전화 와요. 고객님, 저번에 신용 쓰셨는데 담보금이 부족하시네요. 오늘 잘 끝날 때까지 돈 입금 안 하시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음날 아침에 하한가로 주문 걸 거니까 빨리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발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메꿨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한가에 주문을 걸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8시 40분에 호가가 딱 보였는데 토토스포트가 하한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반대매매 물량 나온다는 얘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해보신 분들 나오니까.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토탈소프트만 영향을 받겠어요? 다른 이재명주들은 저희는 토탈소프트하고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토탈소프트, 대성미생물, 카스, 기타 등등등등등등 사람들이 이재명 테마 준 거 이제 다 알아요. 올라올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다 안다니까요. 주식 시작하신 지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이재명 테마주 20, 30개를 외우고 있어요. 이거 이재명주라고.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써이전자가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써이전자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안철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네.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써이전자 그러면 안철수 테마주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회사 본사 어디에 있어요? 그 회사 뭐 파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예, 저기 뭐야, 모르는 게 괜찮아요. 네, 모르시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토탈소프트나 기타 등등등 이재명 관련주들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던 토탈소프트가 내일 양봉 안 나오고 만약에 음봉 나서 떨어져 버리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투매가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왜 자꾸 여기에서 이재명 관련주 자꾸 사지 말라고, 아니 갖고 있으면 좀 팔라고 했는지. 나중에 도미노처럼 쓰러진다니까요.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재명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자꾸 경고 사인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요. 저희 방에서 이런 거 여기서 추천한 적 없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거 괜찮냐고. 근데 종목 진단이죠. 네. 종목 진단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물려서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여기에서 뭐 물린 게 뭐가 있겠어요? 물려봤자 뭐 2, 3%, 5%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꾸 물어봐요. 별로 물린 것도 없는데. 근데 왜 물어볼까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왜 물어봐요? 팔기 싫어서. 종목 진단을 하는 이유가 팔기 싫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얘기가 그거예요. 신규원 중에 일부가 이런 데서 사셨는데 팔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팔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서현이랑 그 서원 같은 거 이낙연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특히 서원, 옛날에 범양건 영이라는 거. 그때 그분들이 그랬어요. 수익이 났는데 안 팔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될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셨어요. 이낙연 씨 지지하신 분들은 좀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씨가 내년에도 그 지지율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아들하고도 권력은 나눠 갖는 거 아니라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게 뭔지요, 참, 그죠? 네.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미련 갖지 마시라고. 네. 근데 아무튼 토탈소프트가 이게 음봉 떨어진 게 이게 지금 그냥 우습게 보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더 드리면, 떨어졌죠? 어디 가서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마세요. 네. 뭐라고 그럴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 없이 떨어지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럼 바닥에서 진짜 눌림목에서 이렇게 누를 때 있죠? 이럴 때 거래 없으면 좋은 거죠. 여기에서 거래 없이 떨어지는 거는 뭔지 아세요? 그냥 개인들끼리 치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개인들끼리 치고받으면 거래 없이 그냥 쭉 떨어져. 5일선 있거든.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을 이불 덮듯이 덮고서 떨어져요. 특징인 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을 담요 덮듯이, 그러니까 캔들이 5일선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로 덮어놓은 것처럼. 이불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불을 덮고 있어요. 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일 만약에 이제 양봉이 나와서 올려놓으면 시간을 좀 번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다음에 해드릴게요. 양봉 나오면 또 요거에 맞춰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양봉 안 나오면은 아무튼 좀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 이재명 잡고 계신 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뭐 시간이 그냥 금세 9시가 돼버려요. 네. 이런 차트가 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차트가 왜 만들어질까요? 개인들 물리게 하려고? 천만에요.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력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뿔 달아놓고서 막 개인들만 목 괴롭혀갖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 너무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력 중에 좀 성과를 못 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들이받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악마입니까? 네.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차트가 왜 만들어지냐면 개인들 괴롭히려고 만들었다기보다, 물리게 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했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없는 집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 살면 그 집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폐가처럼 변해버리죠. 그쵸? 여기저기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급등시킨 주인이 누군데요? 세력이죠. 세력이 나가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나갔잖아요. 동학개미들이 주인이라고요? 죄송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서로 단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히 돈을 보고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단합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네. 안 된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개인들끼리 치고받아요. 그러면 아까 5일선 덮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인들 비하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네.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세력이 딴 데로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딴 데로 갔다고요. 딴 데로 이사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정책주로 갔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들어도 아마 한 수십 번은 들으셨겠네요. 네. 이사 갔다고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희 방에서 어떻게 이사 갔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저녁 방송 때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저녁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내일 해드릴게요. 네. 저희 방에 실제로 이사 갔다니까요. 어제 조금 보여드렸지만 이사 열심히 갔어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이사 가시면 돼요. 네. 아이고 설 전에 이제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린다는 게 그 얘기를 아직 안 했네요. 자 지금부터 10분만 더 할게요. 방송 시간이 자꾸 길어지네요. 네. 자 방송 시간이 왜 자꾸 길어지는 줄 아세요?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정 온다고 막 그러지만 저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전문가가 사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조정이 오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네. 설명할 게 뭐 있어요? 할 게 없는데. 진짜로 조정 오면 여러분들 할 거 없어요. 네. 근데 설명할 게 많다는 얘기는 조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전문가가 바쁘잖아요 지금. 네. 토토스포트 얘기해드렸고, 그 설 전에 있죠. 설 전에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자, 설 전에 서울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죠. 다음 주 월, 화, 수 3일만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설 연휴 전에 투매가 나오면 보통 월요일까지 나올 겁니다. 월요일. 왜냐면은 월요일 날 주식을 팔아야 수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 전에 이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은 이제 현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까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월요일 정도까지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님분들 잘 들으세요. 네. 아셨죠? 네. 그래야지 설 전에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화요일하고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이제 연휴 시작이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되면은 별로 그렇게 투매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설 연휴 하루 이틀 앞두고는 약간 주식시장이 좀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설 연휴 한 3, 4일 쉬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베팅 하시겠어요? 좀 갔다 와서 사시거나 좀 그렇게 하시겠죠 보통. 그래서 설 연휴 하루 이틀 전에는 큰 폭락이 나온다기보다 그냥 조용합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잘 넘기시면 돼요.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 회원들 중에 여기 무방 회원분들 중에 설
연휴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있으니까 설 연휴 끝나고 회원가입한다는 분들이 왕왕 계시던데 설 연휴 전에 가입하셔도 날짜 5일인가 더 드립니다. 5일 더 준답니다. 5일. 네. 뭐예요 저기 그 설 명절 때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설 이후에 가입하시면 뭐 그런 게 없는데 설 전에 가입하시면 아무튼 5일 더 주신대요. 기존 회원들도 이제 5일 추가가 되고요. 네. 목요일 날 끝나는 분들 기준으로 네. 설 연휴 기간에 이제 회원 종료되거나 그때 회원이신 분들은 기존 회원들도 5일 더 드리고 뭐 문자반 회원들 다 똑같아요. 라이브 회원도 똑같고 네. 그 다음에 신규 회원들도 들어오시면은 5일 더 드리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입하셔도 돼요. 네. 아셨죠? 네. 설 전에 가입하셔도 5일 다 해드린답니다. 네. 뭐 참고하시면 되고 기존 회원들도 동일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 전에 그 설 전후로 뭘 사셔야 되냐면 네, 대선주 사세요. 대선주하고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는 거 있죠. 오늘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뭐 본인들 말로는 이제 공급 쇼크를 일으킬 만큼 이제 부동산 정책을 뭐 세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본인들 주장이죠. 네.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 주장이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세게 뭐 좀 세게 얘기를 했나요? 네. 아무튼 정부에서 뭐라 발표를 했는데 진작에 좀 그렇게 해주죠. 네. 보시면 삼필시멘트가 어제도 한 20% 급등을 했었고 저 최고가 기준으로요. 오늘도 15%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라고 했죠, 그죠? 네, 오늘 좀 수익 신호를 좀 했어요. 수익 신호를 좀 했고 이거는 이제 라이브에서 추천한 거거든요. 이게 정책주가 움직이죠. 자, 정책주라니까요. 왜 정책주가 지금 움직이는 줄 아세요? 작년 말 올해 초에 예산 다 통과됐고 예산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정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 그 돈을 집행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청와대랑 뭐 이제 상급기관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국민들 들으라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조용히 해도 되는데 꼭 사람들 들리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땐 웃으셔야 되는데. 네. 자기들끼리 조용히 전자문서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회의하면서 돈 빨리 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 다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요. 맞죠? 다 들으라고요. 돈 집행 빨리 해서 서민들, 국민들 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반응을 해요? 세력이 반응을 하죠. 준비해 놓겠다가 종목들 올린다고요. 그게 뭐예요?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러니까 제발 놀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중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 전에라도 정부 정책 수혜주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월달하고 그런 것들은 2월달, 3월달, 늦으면 4월달까지도 갑니다. 선거도 선거인데요. 공무원분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또 열심히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힌트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본인들끼리 조용히 하셔도 되는데 큰 소리로 국민들 다 듣게 얘기한다니까요. 세력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매집만 해놓으시고 편하게 쉬시면 돼요. 맨날 부지런히 뭔가를 하긴 하시는데 이런 것만 하세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샀어요. 물렸죠? 물 탈까 말까 물 탈까 말까 물 탈까 말까. 아 괜히 샀네. 물을 탈까 말까 탈까 말까. 손절해서 이사 갈까 말까. 맨날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생각만 하시고. 그렇죠?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세력이 뭐 하는지 부지런히 파악하신 다음에 매수해 놓고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아셨죠? 정부 정책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처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런 흉악한 상황에서는요. 뭐가 많이 가요? 네, 정부 정책주. 정부에서 뭘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근본적으로 이제 보장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 사기업에서 하는 호재보다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테마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뭐 하셔야 돼요? 매집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삼필시멘트가 이게 라이브 쪽에 추천 나갔던 거고요. 저희 단톡방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단톡방에는 고려시멘트가 나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은 요게 대장이었어요. 24%.
시멘트 관련주 중에 급등 나온 경우는 두 개인데 삼표시멘트랑 고려시멘트인데 하나는 라이브, 하나는 단톡방이었어요. 다 추천해놨다고요. 미리 다 사놨었어요. 이재명 인맥주 과열됐으니까 이제 정책주로 옮겨가세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정부 정책주 많이 사시라고 얘기했었죠. 말로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회원들 종목 들고 있었어요. 이게 이대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주들이 뭐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 정부 정책주들이 이대로 끝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테마 종목 그런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테마주가 위험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직 경험을 다 못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테마주는 말 그대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실적으로 잡히고 나중에 그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게 어떻게 위험한 겁니까?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그죠? 네.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만 가면 말 그대로 실적주고요. 그렇게 실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기대감에 먼저 급등하면 테마주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실행이 돼서 그 기업이 매출이 증가해서 나중에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기업이 그 실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돼서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가겠어요? 실적 따라가는 거니까 천천히 이렇게 쭉 가겠죠. 천천히 2배씩, 3배씩 그죠? 천천히요. 한 달, 2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뭐 10개월 그죠? 네. 근데 그 종목이 기대감에 세력들이 테마를 형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미리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테마주라고요. 테마주는 잡주가 아니에요. 테마주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뭘 팔고 있는지. 대형주 팔고 있는데 대형주 사시겠어요? 아니면 실적과 재료가 확실한 개별주 테마주로 수익을 내시겠습니까? 이런 유의 종목들은 초단기 매매하면 수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조금 긴 단기 또는 스윙으로 적절히 공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더 수익이 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얘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했거든요. 네. 부족한 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은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고 있는지 힌트는 드릴게요. 네, 힌트는 우리 정회원들은 이제 종목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힌트는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자, 여기 메일 주소 올려놨으니까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회원 가입 문의 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뭐 종목 진단 같은 거는 못 해드려도 네. 뭐 좋은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 누르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